제발 이 세 가지 색 입지 마세요. 나는 매일 아침 같은 고민을 했다. 오늘은 뭘 입을까? 참 이상하다. 옷은 이렇게 많은데 입을 옷은 왜 늘 없는 걸까? 제1장. 잃어버린 색의 이야기 검정색 편. 언젠가부터 내 옷장은 색을 잃었다. 그저 무난함이라는 이유로 검정을 선택했다. 유행도 안 타고 실패도 없으니까. 검정은 우리 세대에게 품격의 색이었다. 결혼식장에도, 장례식장에도, 모임에도 잘 어울렸다. 깔끔하고 단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검정을 사랑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색이 나를 점점 삼켜버렸다. 이 색을 입으면 왠지 자신감이 생겼었는데 이젠 나를 더 작게 만드는 느낌이야. 검정은 빛을 흡수하는 색이다. 그래서 젊을 땐 멋으로 보이지만 나이 들면 그 빛을 다 삼켜버린다. 빛이 사라진 얼굴엔 생기가 없다. 그건 옷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어둠 속에 숨은 걸까? 그때는 웃는 얼굴에도, 입은 옷에도 빛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나이 탓으로 돌렸다. 요즘 왜 이렇게 어두운 옷만 입어? 우울해 보여. 검정이 제일 깔끔하잖아. 깔끔한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사라지는 것 같다는 말. 정말 그런가? 내가 점점 희미해지는 걸까? 검정은 모든 걸 감춘다. 살짝 늘어난 몸매도, 조금 무거워진 어깨도. 하지만 마음까지 감춘다. 그날 이후 나는 검정을 덜 입기로 했다. 밝은 색을 입는 건 용기였다. 남의 시선이 두려웠고 괜히 튀는 사람이 될까 망설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하네. 검정을 벗으니 내 얼굴에 빛이 돌아왔다. 그건 단순히 색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드러내는 용기의 힘이었다. 검정은 멋의 색이지만 동시에 침묵의 색이다. 너무 오래 그 속에 있으면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그래, 이젠 내 얼굴에도, 마음에도 조금은 빛을 허락해야지. 검정은 우리 세대에게 성공의 색이었다. 깔끔하고, 단정하고, 어른스러워 보였으니까. 그때는 검정이 곧 프로페셔널의 상징이었다. 밝은 옷을 입으면 가벼워 보인다고 했고, 색이 많으면 진지하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늘 검은색 정장을 고집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색이 점점 나를 답답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나만 배경이 된 기분이 든다. 색은 단순히 입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이미지, 에너지, 분위기를 함께 입는 것이다. 검정은 빛을 삼킨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얼굴의 그늘을 더 짙게 만든다. 피부가 칙칙해 보이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구나. 물론 검정이 나쁜 색은 아니다. 다만 그 무게를 감당하기엔 이제 우리의 얼굴이 조금 지쳐 있을 뿐이다. 그래도 이 옷 버리긴 아까운데. 그렇다고 계속 입기엔 이제 내 얼굴이 너무 말라 보이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꿔봤다. 검정 대신 먹색, 네이비, 진밤색을 입었다. 빛을 덜 삼키면서 품격은 그대로 살려주는 색들이다. 신기하게도 이 작은 변화가 내 인상을 완전히 바꿨다. 피부가 조금 환해 보인다. 기분까지 밝아지는 느낌이야. 우리는 늘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을 비추는 것도 결국 겉이다. 어떤 옷을 입느냐는 내가 세상과 어떤 거리로 살고 싶은가의 표현이기도 하다. 나는 더 이상 어두운 벽 뒤에 숨고 싶지 않다. 요즘 너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 그래? 뭐가 달라졌는데? 글쎄,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검정을 덜 입는다고 해서 품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진짜 내가 드러난다. 그동안 나는 너무 보여지기 위한 나를 입어왔던 것 같다. 이제는 나를 위해 입는 나를 살고 싶다. 제2장. 회색. 관계 속에서 나를 지워버리는 색. 요즘 내 옷장을 보면 이상하게 회색 옷이 많다. 가디건도,
스웨터도, 바지도 전부 회색이다. 언제 이렇게 됐을까? 화려한 색 하나쯤은 있었던 것 같은데. 회색은 무난함의 상징이다. 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 무난함 속엔 조용한 함정이 있다. 바로 존재감이 사라지는 색이라는 점이다. 심리학적으로 회색은 결정을 미루는 색이다. 검정은 단호하고, 흰색은 명확하지만, 회색은 그 사이에서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래서일까 요즘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이 잘 안 들리는 느낌이 있다. 실제로 회색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은 대화에서 의견이 약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회색은 감정이 적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다. 튀지 않으려다 결국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회색은 피부톤을 죽인다. 특히 중년 이후엔 얼굴의 혈색이 줄어드는데 그 위에 회색을 덧입으면 얼굴빛이 더욱 탁해진다. 조명 아래에서 회색은 붉은기를 흡수한다. 그래서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눈 밑 그림자가 더 깊게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나보고 피곤해 보인다고 했구나. 사실 난 예전보다 더 자는데. 반면 베이지나 연보라, 라이트 블루 같은 색은 얼굴의 반사광을 살려줘서 자연스럽게 밝은 인상을 만든다. 패션은 미용의 연장이다. 색 하나로 얼굴의 인상이 달라진다. 회색을 입는 심리엔 이런 무의식이 숨어 있다. 나는 튀면 안 된다. 괜히 나서면 싫어하겠지. 이 나이에 색 있는 옷은 좀 그렇지 않나?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젊을 땐 뭘 입든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젠 누가 볼까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다. 자신감의 색이 옅어진 것뿐이다. 색은 감정의 거울이다. 밝은 색을 입으면 뇌는 사회적 에너지를 높이고 무채색을 입으면 내향적 모드로 전환된다. 실제로 색채 치료에서는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회색 옷을 줄이는 걸 권장한다. 회색을 완전히 피하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차가운 회색은 나이를 더 먹게 보이게 하고, 따뜻한 회색은 품격을 살려준다. 따뜻한 회색엔 미묘하게 노란 기운이 섞여 있다. 그게 피부의 붉은 톤과 어우러지면서 얼굴에 생기를 준다. 아, 이건 회색인데도 얼굴이 안 죽네. 옷의 색에는 온도가 있다. 그 온도를 잘 맞추면 같은 색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 회색은 신뢰, 균형, 지적임을 상징한다. 그래서 강의나 미팅, 공식 자리에선 좋은 색이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감정의 거리를 만든다. 사람들이 나를 편하다고는 하는데 가까워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가 색 때문일까? 회색을 자주 입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다가가기 어렵다는 인상을 준다.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선을 긋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사실 회색 옷이 내 기분을 대신 말하고 있었던 거다. 이제는 이렇게 해보자. 회색 옷을 입어야 한다면 반드시 색을 섞어라. 스카프, 목걸이, 립스틱, 신발. 작은 색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작은 변화인데 기분이 다르다. 색은 단순히 보이는 게 아니다. 그 색이 나를 움직인다. 오늘 좀 화사해 보이세요? 그럴 리가요. 옷은 똑같은데요. 그 똑같은 옷에 이제는 생기가 더해진 것이다. 색을 입는다는 건 다시 세상과 연결된다는 뜻이다. 회색에서 벗어나면 사람들은 당신의 눈빛을 먼저 본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그래, 나도 이제 다시 색을 입고 싶다. 보이지 않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다. 회색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이 회색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제3장 형광색.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과한 자신감의 색. 형광색은 처음엔 밝고 경쾌해 보인다. 하지만 오래 보면 묘하게 피곤하다. 눈이 아프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 색을 입었을까? 형광색은 단순히 밝은 색이 아니다. 그건 주의를 강제로 끄는 색이다.
형광색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색을 시선 확보용 색상이라고 부른다. 젊은 시절엔 그랬다. 사람들 속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었다. 화려한 색을 입으면 뭔가 나까지 빛나는 것 같았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형광색은 다른 의미로 읽힌다. 자연스러움이 사라진 색. 즉 억지로 젊어 보이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형광색의 가장 큰 문제는 반사광이다. 이 색은 빛을 강하게 반사해 얼굴의 그림자와 주름을 더 뚜렷하게 만든다. 형광 노랑은 피부톤을 불균형하게 만든다. 밝은 부위는 더 밝게, 어두운 부위는 더 어둡게. 결국 얼굴에 피로감이 배가 된다. 왜 거울 속 내가 더 지쳐 보였는지 이제 알겠다. 색 때문이었구나. 패션 심리학에서는 형광색을 감정 과잉의 색으로 본다. 즉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너무 에너지가 세다라는 인상을 준다. 형광색을 자주 입는 사람은 활발하지만 피곤하게 느껴지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그 색이 진정성을 가린다. 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색은 말보다 빠르다.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미 색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눈의 망막에는 원추세포라는 색 인식 세포가 있다. 형광색은 그 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한다. 그래서 장시간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즉 형광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상대방의 뇌도 미세한 피로를 느낀다. 그러니까 형광색은 보는 사람도 입는 사람도 피곤하게 하는 거구나. 형광색을 완전히 피하긴 어렵다. 가끔은 그 생동감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럴 땐 보색으로 완화하면 된다. 밝은 중성색과 섞으면 형광색의 강렬함이 포인트로만 남고 피로감은 줄어든다. 이건 괜찮네. 형광인데 부담스럽지 않다. 즉 형광색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어야 한다. 전체가 형광이면 어색하지만 일부분에 쓰이면 생동감이 된다. 형광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건 멋진 일이다.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느끼고 싶다는 뜻이니까. 나도 그런 마음이었다. 요즘 너무 평범해서 한 번쯤은 눈에 띄고 싶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 빛남은 색이 아닌 표정에서 온다. 색은 잠깐 반짝이지만 표정은 오래 남는다. 형광색이 아닌 밝은 파스텔 톤을 선택하면 같은 활기를 주면서도 훨씬 부드럽다. 색에는 밝기뿐 아니라 명도가 있다. 형광색은 명도가 너무 높아 눈을 피곤하게 하지만 파스텔은 그 에너지를 은은하게 전달한다. 이게 나한테 더 어울리는구나. 밝은데 부담스럽지 않아. 나이 든다는 건 화려함을 버리는 게 아니라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형광색은 단선적이다. 눈에 띄지만 깊이가 없다. 반면 부드러운 색은 사람을 오래 보게 만든다. 이젠 그런 시선을 받고 싶다. 잠깐 반짝이는 게 아니라 오래 기억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입는 색은 곧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다. 형광색은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는 태도이고 따뜻한 색은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다. 이제는 나를 조금 덜 포장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색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상태이자 나를 세상에 보여주는 언어다. 검정은 나를 가두고, 회색은 나를 지우고, 형광은 나를 과하게 만든다.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그 모든 색을 알아차린 후에 찾아온다. 이젠 알겠다. 내 인생의 색은 나답게 살아있는 색이면 충분하다는 걸. 당신의 옷색은 당신의 마음색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